일단요, 이문정 검사 건이죠. 뭐 윤석열 자체가 부인 장모 건도 있겠지만 그 엄희준 보호하기 위해서 한명숙 총리 사건을 수사하라고 수사권을 줬더니 요거를 직무에서 빼는 방식으로 그걸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자체만으로도 윤석열은 징계감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표를 받지 말고 징계를 하면 더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범죄일 수 있다고도 봐요. 진짜 범죄, 어마어마한 범죄죠. 누가 봐도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지금 그 공소시효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두 건의 공소시효가 있더라고. 이게 모르니까 각각 증인이 위증 교사 의혹에 관련해 가지고 그 주인 검사 요 사람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이문정 검사가 실제로 증거를 잡았는데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었는데 박범계 장관이 중앙지검 이 검사로 이렇게 겸직 발령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증인 한 명은 3월 7일이 공소시효고요. 증인 한 명은 3월 23일이 공소시효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문정을 배제한 이 사건.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한테 수사권이 중요하다라고 그 검찰 윤석열 총장이 말을 했는데 막상 이문정 검사한테 수사권이 부여되니까 경로했다고 막 화냈다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했고 또 뭐 검찰의 인지 수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뭐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계속 이것을 조사를 해왔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서 바로 다른 쪽에 배당을 하면서 아예 그냥 수사를 직무 배제를 시켜버리는 것은 정말로 그 윤석열 총장은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이제 꼼수를 부리고 나가는 행동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오늘 윤석열의 사태로 덮인 것들이 엄청 많아요. 오세훈이 후보된 것도 덮였죠. 그리고 사실은 이 이문정 건도 그냥 일반적인 모습에서 보면 검찰총장의 말도 안 되는 수사 방해에 가깝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덮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 이슈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이 탄핵감 정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지금 이슈도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금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다들 참 해법 찾는데 골머리를 좀 썩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로 해법이 안 보인다는 게 더 화가 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지 않을까요?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건은 내가 물러나도 수사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약간 팽개치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아, 윤석열 총장이요? 그러게요. 일단은 이문정 검사 말을 들어보면은 일단 본인이 수사권이 없다는 사건의 배당이 없었다는 검찰의 해명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건 납득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대검 감찰정책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조사를 계속 했었고 그래서 상당한 자료를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수사권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수사로 뭐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뭐 내가 수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사건 배당이 없었다라는 말은 뭐죠? 인지수사랑 그 배당에서 지시받아하는 수사랑은 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대검에서 그냥 막 해명한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아가지고 정말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전에 보면 우리 이제 조국 전 장관님 부인 수사할 때는 기소해놓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수사 이후에 기소 이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도 막 제대로 없어 보여서 그런 상황은 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한명숙 전 총리님 그 금품 수수 사건과 그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제대로 완결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문정 검사님께서 어떻든 간에 끝까지 좀 힘을 내셔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요 이게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그 일부 사람들을 공소시효에 막 닥쳐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보다 이 사건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재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재심도 가능하죠. 근데 일단 한번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야 되니까 재심 되려면 받아들여지고 재정 신청이란 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정 신청이라는 용어가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심 신청을 해야 되겠죠. 예. 그 윤석열이 지금 이문정 검사 수사 방해하는 것은 그 2013년 국회에서 본인이 당시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본인이 수사했던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각인됐었는데 그거의 대잡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사를 계속 하려고 했던 것은 정의고 이문정 검사가 지금 수사하려고 하는 것은 내 지위를 무시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대표적인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중적 잣대. 맞습니다. 만약 이문정이 본인 밑에 있는 검사였다면 그 수많은 리베로로서 역할을 줬을 텐데 이문정이 그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견제를 냈고 반기를 들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 정말 이런 식으로 칼을 휘두르면 이건 조폭이죠.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이렇게 한 것은 자기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문정 검사를 수사해서 배제한 건데 이런 거를 보면 결국 윤석열 총장이 뭐 헌법 정신에 반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한다 이 말이 얼마나 모순인지 반사. 예, 그냥 반사 그 말 자체가 이 행동 자체가 반사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단선적이라고 느끼는 게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측근들이 굉장히 추동을 했다고 해요. 그만둘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정치에 나가라 이렇게까지 계속 추동을 했다 그러는데 이런 지점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같은 날이었잖아요. 국민일보, 중앙일보 인터뷰하던 날 이문정이 수사에서 배제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나는 인사권을 못 부려도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결재권이 있어라고 그냥 멍리를 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그들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검사들한테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문정에 대해서는 너 수사하지 마. 그러면 이게 국민들한테 먹히냐고요. 당연하죠. 뒷공문위에서는 이문정 수사 배제하면서 검찰한테 수사권을 뺐으면 정의가 사라진대. 완전히 취해복권 내서 검사들은 정의의 대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희한한 사람이에요. 사실 캐릭터가. 단선적이라는 말씀이 정말로 기존의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별 깊은 고민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반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단순히 보면요. 지금 이문정 검사와 그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쉽게 보면 이런 그 결정이나 지시를 함으로써 누가 지금 이득을 보느냐를 보면 가장 쉽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휘하에 있는 자기 후배, 자기가 아끼는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이나 사법부가 왜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부당하게 옥살이를 해야 되고 부당하게 죄를 뒤집어 써서 간 한명숙 총리도 공직자였지만 한 국민으로서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억울한 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검찰 본연의 기능을 하려는 게 이문정 검사고 검사라는 자리에 있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지금 지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대선 나온다면 두고두고 회자되고 공격받을 지점이 한동훈 건. 지금 어미준. 이문정 검사와 관련한 그 어미준 건. 장인, 아니 장모, 건의, 부인 이런 부장모. 건들이 네. 다 윤석열에게 되돌아갈 거예요. 그럼 당신이 무엇 예를 들면 토론한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대선 나와가지고 토론한다고 생각해봐요. 윤석열이 다른 어떤 그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젠다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뭐 사회 정의 이런 걸 외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언론들이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랑 다르게 토론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 다 까발려져요. 그 윤석열 자체가 이 거울을 보고 아 씨발 내가 사회 정의를 외칠 만한 위치는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단순 무식한 캐릭터예요. 이 타이밍도 이런 게 있거든. 기존의 검찰총장들이 중간에 살퇴할 때는 검찰의 권익을 위해서 너무 정권이 과하게 들어온다 할 때 측근들이 총장으로 하여금 사퇴하게 만들어서 그걸 스톱시키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사실 알고 보면은 자기 측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사실 맡고 있다가 밖으로 지금 튕겨져라는 상황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조국 수사랑 연관을 짓잖아요. 내가 조국 수사를 했더니 나를 탄압하고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그러면서 검찰을 해체시킨다는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먹혀요. 절대 안 먹힌다고.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스스로가 자기 눈을 찔러버렸다. 저는 이렇게 봐요. 최소한 이 문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라도 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 수사 한번 하게끔 만들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정당당히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보려는 검사, 우리 검찰 조직이 잘못이 없다, 위법이 없다는 걸 하려면 그냥 수사해라, 정정당당하게. 이게 맞는 태도로 생각하고요. 저는 어차피 지금 중대범죄수사처를 명분으로 했지만 지금 1년이라는 시기, 그러니까 대선 지금 딱 1년 정도 남았거든요. 내년 3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스를 펼치는 데는 1년 정도가 필요하다. 그 안에서 이제 사람도 많이 끌어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어떤 정당, 그러니까 아마 제3정당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당 창당을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의 계산으로 최소한 1년은 필요합니다라고 주변에서 아마 참모들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야, 그 뭐 윤석열 대표, 한동훈 사무총장 딱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안 그래? 저는 거기에 이제 정진석이 아마 그 중간에서 정치적으로 우리 친구를 논했던 정진석이 아마 그 합당이나 옆에서 훈수를 좀 할 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건 법이 정해준 권력이잖아요. 임명권자가 그 사람한테 검찰총장으로서 역할 다 하라고 얹혀준 권력이에요. 내가 만든 권력이 아니라고. 그중에 검사들 중에 눈이 튀었을 뿐이에요. 근데 직 딱 벗어놓고요. 사무실 하나 만드는 것부터 이제 본인이 선수하셔야 되고요. 자기 돈 나가는 것에다가 윤석열이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언론들이 난리를 칠 거예요. 한 며칠은 뭐 탄압받는 검찰총장으로 드디어 그만뒀네 막 이렇게 하겠지만 한 일주일 지나보세요. 저는 이건 보선에도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보는 게 한국 이슈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지고 볶다가 그냥 선거 모드로 돌입하는 상황인데 윤석열 씨를 고이 모셔가지고 이분을 대선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출근하는 관용차에다가 특수활동기 받던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윤석열은 이제는 그냥 전직 검찰총장인 원외 정치인일 뿐이에요. 한번 광야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광야에 쓰고 가정법원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본인 재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와이프라든지 장모님 돈을 축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정법원으로 가서 이혼 실제로 선거 끝나고 나서 가정법원에서 그 와이프 몰래 돈 많이 써가지고 이혼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럴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김건희 씨나 그 장모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연루된 사건을 막아준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끈을 놓는 순간 자기들이 곧바로 이렇게 구속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못할 것 같고요. 그 윤석열이 아마 그 이제 총장을 오늘부로 그만뒀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25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른 주자들 거를 다 모아서 25까지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치뽕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왜냐면은 검찰이나 검사 업무에 관련돼서 이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지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여성 문제에서부터 뭐 장애인 문제 등등 지역 문제 엄청난 학습과 그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흠들이 아마 앞으로 노출될 것이고 정치 쉽지 않습니다. 정치는 그 대구 내려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 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운데 손가락 지켜드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며 코로나 시대에 악수도 못해요. 그 돌아다니면서 그 정치인들 그 표 하나 얻으려고 하는 그 과정들 윤석열 스타일은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대우만 받던 특수부 검사가 정치권에 나와가지고요.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하고 다니고 세력 규합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실 알아보는 것부터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만나고 나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한 4번 5번 떨어져야 머리가 조금 숙여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벌써 윤 총장 80살 넘어가잖아요. 이덕춘 변호사도 아직 좀 남았네 그러면. 아니 무슨 한참 남았어요. 아무튼 참 즐거운 날이네요. 진짜 알턴니가 빠졌습니다. 무려 1년 8개월 동안이나 제 치통의 원인이 빠져가지고 이제 임플란트가 하나 와야 되는데 어떤 임플란트가 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윤석열 씨 참 대단하십니다. 마지막 가시는 데까지 이문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시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검찰총장은 확실한 결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전 나을 것 같고 이성윤이 임명 안 되면 차라리 그냥 일반인 출신 중에 검사 출신 아닌 사람을 처음으로 한번 발탁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이렇게 막 바로 총장 옷을 벗어 던질 거면서 그렇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그렇게 나라를 흔들어 놓더니 또
그러면서도 바로 이문정 검사 수사 배제하는 거 보면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있으니까 피신조사 한번 받아가지고 바로 기소해버리고 이럴 수가 있어서 그냥 마지막에 가는 김에 깔끔하게 윤 총장 입장에서 정리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근데 진짜 윤석열을 이렇게 퇴임하고 나면 살 떨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식솔들이 있잖아. 가족과 측근들이 있는데 얘네들 남기고 떠나가기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윤석열 사퇴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계속 해왔던 건데 그래 끝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죠. 충동적으로 지른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조남관이 이 직무 대행을 하는 기간이 길어야 하고 정말 바란다면 조남관이 총장으로 와야 되는 걸 바라야 되지만 임용권자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해주겠냐고요. 쉽지 않겠죠. 근데 어차피 임기가 그 6월 중순경이면 새로운 총장이 그 지명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임기는 7월 23일까지지만 지금 선택하는 것이 본인이 정치적으로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잃을 건 잃더라도 이게 더 득이다라고 생각했던 계산이 선 거죠. 그건. 네. 자 어쨌건 성렬이 형은 내일부터는 검찰청에 출근하지 못하고요. 뭐 마스크 쓰고 뭐 거기 저 윤석열 응원하던 분들 빨리 철수해라. 아주 추운데 뭐 하냐 막 윤석열 생일 축하하고 막 케이크 자르고 하는 사람들 빨리 퇴근하세요들 이제. 그래서 어제 대구에서 재밌는 피켓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고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구속의 책임자 윤석열이라고 브라보. 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제 대구 분들은 그걸 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를 실은 수사했던 사람의 핵심이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니, 어제 대구에 갔던 이유는 대구가 보수의 지금 심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 것 같고 첫 보임이 대구였대요. 네, 그러니까 고향이 온 것 고향이 온 같다고. 거. 그래서 고향론을 내세우면서 본인이 거기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문재인 전선에서 내가 정치를 할 건데 대구가 나를 좀 밀어주세요. 여긴 나의 고향입니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정책 선언을 하려고 아마 준비한 것 같은데 윤석열이 가장 맹점이 그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선 국면에 나오면 최소한 박근혜의 열혈 지지자들은 그 수사가 잘 됐냐 못 됐냐부터 묻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치질파들처럼 처절한 반성이 없이 그냥 뭉개고 가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보수 후보가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뒤집으면 어마어마한 공격을 더 받게 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나는 굉장히 팝콘 각오로 한번 보고 싶어요. 뭐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어저께 또 본 것 중에 하나가 권영세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도대체. 권영진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꽃다발을 전달해주면서 국민이 한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정말 나 진짜. 저번에 그때 방역할 때도 막 뭐 넘어지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소란스러웠던 분이잖아요. 권영세 시장이. 아니, 대구시장 장풍 맞 선거할 때 장풍 맞아요. 맞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 이분 무슨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나?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갑자기 거기 근데 나오셨는지. 저는 어제 대구에서 봤을 때 고향이라는 워딩 보고 살짝 좀 놀랐어요. 아 고향? 이런 워딩을 사실 정치인 말고 나경원 씨가 언어죠. 부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쓸 수 있나 이런 생각? 어저께 윤석열이 부패 완판이란 말을 하는 부패 순간 완판.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정치하겠구나. 왜냐하면 그 이미지 하나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대선 끝까지 그걸로 갈 거예요. 내가 그 벗은 이유는 부패를 수사하다가 탄압받은 검찰 딱 그 느낌 어저께 느꼈기 때문에 뭐 맞아요. 이제부터는 정치인 된 거죠. 야 맞습니다. 내가 말이죠. 내가 충청도 아버지를 뒀지만 내가 말이죠. 내가 처음으로 그 보임한 곳이 여기 대구에서 나는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친놈아 진짜. 근데 제가 이 말씀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분야에서 잘하면 야, 저 사람은 평생 까방권 그다음에 대통령 나와야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봤던 일면을 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국가를 이끌면 난리 납니다. 그치,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론. 네네. 그래서 어떤 한 분야만 잘하는 모습 가지고 그런 그 댓글 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려면 정말 수십 년의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네. 입법부에도 있어 보고 행정부 강요로도 좀 있어 보고 등등의 국가 경영의 수업을 한 사람이 국가를 경영해야지. 농사 잘 지었어.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로 뭐 이렇게 누가 국위를 선양했어. 너 대통령 돼야 된다. 그 어떤 의료인이 정말 잘해. 저 사람 국민적 영웅이야. 대통령 돼야 된다.
국가 망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우리가 신중히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향론 이런 거 정말 후진 이야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선되던 그 해에 민주당에는 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앞서는 사람. 하나는 한화갑, 하나가 하나는 이인재였는데 고향으로만 따지면 내가 한화갑 찍었겠지.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깨자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거거든요. 뭐 고향이나 어쩌네 저쩌네. 참 보면은 또 뭐 부인이 고향이 김건희 고향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부인의 고향이고 또 외할아버지가 어디 고향이시고 에라이 새끼들아 지금 선거 정말 더럽게 오지게 하네 정말. 여기까지 합시다. 윤석열 씨는 이제 또 이따가 밤에 또 한 번 다른 식으로 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렬이 형 아웃 지금 퇴근하시고요. 오늘 순댓국에 소주 한잔 하시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